20억의 경매를 한 게 아니고 12억인 64%의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느냐? 재량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랜드에서 경매를 담당하는 황종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존 물건 분석 중에서도 퇴직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호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 꼬마 빌딩에 대해서 분석하는 요령, 그리고 낙찰받는 요령에 대해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물건. 자, 요 물건은 우리 컨설팅 회사에서 직접 의뢰인한테 컨설팅을 했던 물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분석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꼬마 빌딩 같은 거 이런 걸 분석하는 요령이라든지 뭘 짚어서 분석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응찰해야지 이걸 낙찰받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60의 6번지입니다. 물건 종류는 근린시설이고요. 그리고 감정 가격이 20억 3,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최저가격이 64%에 12억 9,900만 원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이 이제 경매를 오래 하신 분들 굉장히 특이하고 좀 이제 이런 물건이 하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물건을 처음 접하면. 왜냐하면 감정 가격이 20억 정도에 잡혀 있는데 1차 때 신건에 12억인 64%의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런 경우 거의 특이하죠. 그럼 이제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 종전 경매 사건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렇게 진행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차피 이런 물건을 분석할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그리고 현황조사서, 그리고 등기부를 꼭 떼어봐야 되는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자, 등기부 옆에 있죠? 등기부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등기부를 쫙 여러분이 쭉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종전 경매 사건이 어떤 경매가 있을까 이런 걸 다 분석해 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쭉 보면 여기 4번에 보면 순위번호 값고 4번에 보면 임의경매 개시 결정 해가지고 임의경매 결정해가지고 2018 타경 6309 사건이 있어요. 자, 그럼 요런 게 나오면 요걸 꼭 부인경매 가서 꼭 다시 분석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20억이었다가 64%가, 그러니까 20억의 1차 경매가 진행됐다가 유찰되고 변경되었다가 또 2차 때 유찰되고 해서 3차 때 이 12억 9,900의 경매가 진행되다가 취하됐어요. 이 취하는 채무자가 갚은 게 아니고요. 채권자가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하를 했다가 다시 경매를 하다 보니까, 그럼 다시 경매가 진행되면 원래는 20억의 판사가 다시 경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20억의 경매를 한 게 아니고 64%의 경매라는 아주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보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이더라도 판사가 얼마를 경매 진행시키는 것은 재량행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느냐, 얼마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사건일 감정가격 20억짜리를 판사가 신건에 64%의 경매를 하니까 굉장히 깎아서 바로 경매를 하는 거니까 이때 바로 응찰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걸 잘 모르는 분은 신건이니까 좀 더 내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특이한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물건은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보존등기가 2017년 12월 8일에 보존등기가 돼서 굉장히 신축 건물이에요. 여기 딱 보시면 물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신축해가지고 아직 세를 한 번도 놓지 않고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신축 건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일단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놓기도 굉장히 좋고 신축 건물이니까 건물 가격은 그대로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단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유치권이 신고돼 있어요. 자, 이게 주의사항에 보면 유치권 여지 있음. 그 유치권 여지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법원에서는 우리는 모르겠고 어쨌든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경매 응찰한 사람은 이걸 감안해서 응찰하라. 이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건물 전면에 공사대금 채권자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전세권자인 주식회사 소시대부가 2019년 7월 5일자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먼저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 사진에 보면 여기 유치권, 여기 보면 유치권 경고 고시문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딱 이렇게 이제 이런 물건이 뜨면 일반인들은 일단 겁을 내고 이런 건 응찰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석사 박사 과정에서 여러분 유치권 있는 물건 배우셨듯이 유치권 있는 물건은 일단 현장에 답사하기 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치권 성립 여부, 유치권에 대한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금융기관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등기부를 보시면 되겠죠. 주식회사 HS 자산관리대부가 근저당권자예요. 그리고 임의경매를 HS 자산관리대부가 넣고 또 소시대부도 여기 이해관계인이다 보니까 소시대부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주식회사 HS 자산관리대부하고요, 소시대부라는 요 금융기관, 이제 일단 대부업체입니다만 일단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치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미 유치권자하고 소송이 붙어가지고요,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서 이미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치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큰 정보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들은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예 응찰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64%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일단 유치권이 성립이 되지 않는 물건이니까 일단 유치권에서는 굉장히 다른 경쟁자를 따돌릴 수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장점이 뭐냐면 이 물건은 여기 지자체 및 기타 정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인근역과의 거리 보면 반경 1km 이내에 경의중앙선이 홍대역이 275m 있고 공항철도 홍대 입구역이 460m 있고 2호선 홍대 입구역이 563m에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모르겠으면 무조건 역세권을 제가 투자하시라 그랬어요. 적어도 500m, 700m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 개가 거의 500m 안에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은 물건입니다. 또한 여기가 이제 홍대 상권인데요. 연남동이 홍대 상권인데 한번 가보시면 현장 답사하면 알겠습니다만 굉장히 과거하고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고 이번에 이제 6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상권에 그냥 큰 타격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유동인구가 빠지지 않은 곳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홍대 상권이 굉장히 뜨고 있고 또한 중국인 투자자들이 이쪽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핫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딱 들어오면 홍대 쪽에서 여기다가 관광버스를 풀어가지고 이 일대를 쭉 관광하는 코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단독주택을 헐고 여기처럼 새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굉장히 핫한 지역에 있는 물건이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놓치면 안 되는 물건이다. 다만 여기서 마이너스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 다 체크하셔야 돼요. 5층 테라스에 위치한 제시외 건물 앞부분 6제곱미터, 뒷부분 9제곱미터는 건축물 대장상 무단 증축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유치권도 마이너스 요인인데 유치권 이미 패소 판결 났으니까 그건 이제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된 거고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위반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것은 원상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직접 관할 관청에 여기는 마포구죠. 그 마포구청의 담당자를 찾아가서 우리 직원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연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법이 개정돼서 영원히 원상회복할 때까지 영원히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연 100만 원의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로 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물건은 지금 6층까지죠. 1층부터 해가지고 옥탑까지 6층까지인데요. 요걸 다 세를 놓으면요.
평당 이제 시세를 확인해 보면 평당 한 10만 원 정도의 그 시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게 세를 놓으면 월 한 908만 원 정도, 한 900만 원 정도가 세가 나오는 물건이에요. 자, 그럼 900만 원에서 월 900이라는 겁니다. 월 9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연으로 지금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월에는 한 9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점이 나오니까 8, 90만 원을 900만 원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한 810만 원, 8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굉장히 좋은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물건이 현장에 답사해 보면 당연히 공실이겠죠. 지금 유치권 때문에 막 이제 세를 못 놓고 계속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끝난 상태예요. 그게 이제 다 끝낸 상태인데 이 소유자가 이제 그 현금 순환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경매가 나온 그런 사례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우리가 분석한 결과 너무 괜찮은 물건이고 그리고 귀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다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회사의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면 얼마를 써서 낙찰을 받아야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런 물건들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고 하면 종전 최저 가격을 넘겨서 쓰셔야 돼요. 요게 팁입니다. 종전 최저. 그럼 요 물건의 종전 최저 가격은 얼마였냐면 처음에는 20억이었었고요. 1차 유찰되었을 때 16억 2,400만 원이에요. 자, 요건 아까 그 종전 사건이 있었죠? 2018 타격 6309.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1차 때 20억이었고요. 그리고 2차 때 16억 2,400이고, 그리고 3차 때 64%대가 12억 9,900. 지금 요 상태의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요럴 때 초보들은 절대로 종전체 16억 2,400을 절대 넘겨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넘기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쓸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의뢰인을 이걸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요. 대부분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넘겼으면 굉장히 막 수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수익이 줄어든다가 문제가 아니고 아예 낙찰받지 못하면 적어도 한 10몇 억 정도의 그 손실을 보는 물건이에요. 10억 정도 이상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물건을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몇 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높이 써서 이것을 꼭 따야 되는 물건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의뢰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 방면으로 설득을 해가지고요. 종전 최저 가격을 넘기기로는 했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이런 물건들은 종전 최저를 반드시 16억을 꼭 써서 써야지 낙찰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평가하기는요. 요 물건은 제가 평가했을 때 한 6명에서 7명이 응찰할 거라고 제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물건도 크기 때문에 등치가 좀 일단 서울이지만 등치가 커요. 20억 정도 물건이면. 자, 그래서 요 물건은 6명에서 7명 정도가 응찰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자, 그러면 종전 최저를 넘기되 분명히 이런 물건이 너무 좋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종전체를 넘기는 분이 꼭 한 명 더 있어요. 제가 예상을 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제 경험에, 10몇 년 경험에 의하면. 자, 그래서 반드시 한 명이 더 따라올 거다. 그러면 얼마 정도 써야지 낙찰받을 수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86% 이상은 써야지 된다고 했는데 이 의뢰인은 그 금액을 절대 쓰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종전체를 넘기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래서 설득을 해서 얼마에 쓰기로 했냐면 17억 2,655만 원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의뢰인을 이제 모시고 갔어요, 사실은요. 자, 갔는데 제가 예상컨대는 6명에서 7명이 응찰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법원이 굉장히 썰렁을 해요. 그때가 이제 6.17 막 대책, 7.10 대책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썰렁한 상태였었어요. 자, 그러면 썰렁하면 가격이 조금 이제 경쟁자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러면 혹시 될 수도 있겠다. 일단 이제 막연한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금액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을 거기까지 설득시켜가지고 17억 2,600을 썼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경쟁자는 4명이 왔어요. 생각한 것보다는
현장에 간 그대로였어요. 사실은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경쟁자는 좀 좋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혹시 될지 모르겠나라고 했는데, 자, 결론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10명이 응찰했다고 돼 있잖아요. 10명이 아니에요. 10명은 아니고 실제로 4명이 응찰했어요. 그래서 1등이 17억, 우리하고 똑같죠? 비슷하죠? 17억 8,222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17억 2,600을 써가지고 딱 2등으로 떨어졌어요. 그 의뢰인을 굉장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제가 의뢰인한테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는데, 저 같으면 이거를 17억 8천, 17억 8천, 9천까지도 쓰겠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은 너무 귀하니까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종전 최저가를 넘기는 것까지는 좀 설득이 됐습니다만 그 이상은 쓰는데 좀 실패를 해서 결론적으로는 2등으로 폐차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뢰인도 이제 그날 굉장히 느낀 바가 많았고, 우리는 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결과는 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물건이 나오면 종전 최저를 넘기고 따라오는 사람을 이길 만큼을 써야 된다. 자, 근데 어쨌든 분위기상으로는 좀 썰렁해서 혹시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역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좀 더 욕심을 줄인 분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몇 천을 좀 더 올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천을 올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천을 자꾸 아끼려고 해가지고 몇 억을 날리지 않는 그런 우를 보면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자, 어쨌든 회차를 해서 좀 실망하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물건들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나오지도 않고 굉장히 귀한 물건이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막 토지 가격이 엄청 상승하고 미래 가치를 예상을 하고 이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물건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장점 요소를 쭉 파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6가지 정도 장점 요소가 있고 또 마이너스 요소를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을 결정한다. 자, 그리고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되면 놓치지 않아야 되고 놓치지 않으려면 욕심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몇천 정도의 수익을 더 내려고 하다가 몇 억을 날리는 그런 꼴이 되면 안 되겠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결론은 이렇게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꼬마 빌딩 이런 게 굉장히 또 귀하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내용을 쭉 이제 찾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아주 상세하게 다 분석해 보셔야 돼요. 감정평가서도 다 분석해 보셔야 되겠고 또 시세도 다 파악해야 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유치금 성립 여부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요소, 그러니까 이 서류에서 이제 요것도 핵심 포인트가 과거에 얼마 떨어졌고 종전체익이 얼마 있기 때문에 그를 얼마 정도 넘겨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하시면 되겠고 또 법원 현장에 갔을 때 일단 분위기에서 경쟁자가 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거기에 휩쓸려서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러시면 안 돼요.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의뢰인으로서는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고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 가격을 좀 내렸읍시다라고 하기까지도 했어요, 사실은. 뭐 내렸쓰더라도 어쨌든 뭐 100% 회찰입니다만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감한 어떤 투자를 하고 금액을 썼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도 또 이런 좀 좋은 사례 제시하고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